내일이 3.1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1절은 사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정도 사실 이 3.1절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합방 이후에 하나의 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3.1 독립운동 때 형성된 에너지가 이후에 이제 소위 독립군 무장투쟁의 하나의 기폭이 되었고, 그 전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일부 이제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해 3월 1일 전에 28 도쿄의 소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 조선청년독립단이라는 이름으로 28 독립선언서가 있었고, 이어서 소위 33인 민족대표에 의한 3.1 독립선언서가 이제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밌는 것은, 글쎄 뭐 재밌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좀 기이한 것은 당시에 일본의 그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연구자들의 연구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모든 그 사람의 수제 연인원을 합치면 50만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총독부가 150만, 160만 명 이렇게 오히려 그 참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마 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7,5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총독부 기록인데, 실제 이제 최근에 뭐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은 뭐 피해 사상자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던 것은 아니다. 이제 일부 지역에서 집단 학살이 있기는 했지만 7,000 몇백 명에 이른다는 것은 넌센스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 그건 좀 글쎄요. 이 정확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는 조금 더 아마 분석을 해봐야, 어쨌든 그렇게 숫자에서부터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경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어떻든 3.1 운동을 기폭으로 해서 국내외에 이제 강력한 진압이 있고, 만세 사건에 총을 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망명정부 상해임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상해임정 외에도 이제 그 당시에 망명정부가 이제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무장투쟁 조직이 만들어지고, 물론 그 무장투쟁 조직은 이르쿠츠크 소위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멸하게 되는데, 그 자멸이 있고 나서는 거의 뭐 독립운동의 전선이 괴멸되고 맙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 그런 독립운동사는 아니고, 이 28 독립선언서하고 3.1 독립선언서를 조금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 독립선언서는 조선 청년 독립단, 그 당시 도쿄에 유학가 있던, 일본에 유학가 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추는 이광수 선생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3.1 독립선언서는 6당 최남선이 쓰고, 추는 이광수 선생이 이제 교열을 보고 만해 한영운이 좀 가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8 독립선언서가 오히려 3.1 독립선언서보다는 훨씬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청년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해서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의 앞에 독립을 기승하기를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민족에게 조선민족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신교의 자유, 심지어 직업의 자유까지도 일본이 구속하고 있다. 그 교육도 열등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꽤 A4 용지 10 폰트로 써서 몇 자나 될까요? 아마 이 자수까지 연관 논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로 되는 혈전을 선언하겠다. 독립을 주장한다. 결의문이라고 하는 4개항 조항이 있습니다. 제1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최팔룡, 윤창석, 김도연, 이종근, 이광수, 송계백, 김철수, 최근우, 백관수, 김상덕, 최근우, 백인수, 서춘. 결의문 1. 본 청년독립단은 이란 합병이 오족 우리들의 자유의사에서가 아니고 단 것이 아니다. 오족의 우리 민족의 오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독립을 주장한다. 2. 우리는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고 그 대회의 결의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해서 그 조선민족대회에서 우리 오족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우리에게 달라. 3. 만국평화회의의 민족자결주의를 만국평화회의에서 만들어졌던 민족자결주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조선족, 오족에게도 적용하기를 우리는 요구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사에게 우리의 의사를 각국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위원 3인을 우리가 위원 3명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다. 4. 이런 요구가 실패될 때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오족이 우리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해서 오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우리가 갖겠다. 달라. 또 민족자결주의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겠다고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28 독립선언입니다. 근데 이 3.1 독립선언에 오면 문장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깁니다. A4 용지 2장이 조금 더 될 정도의 긴데 문장은 아름다운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패배주의적이에요. 28 독립선언에서 우리 영원히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3.1 독립선언서에는 이런저런 우리가 요구를 한다. 요구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독립을 확실하게 하겠다.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국계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고 하여서 일본의 배신을 죄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뛰어난 민족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무도함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재를 꼼꼼히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그저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공정하고 인간다운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뭐 세계평화 저쩌고 있고 무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통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뭐 그동안의 형세라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때의 형세이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저할 것도 없으며 그리킬 것도 없다. 우리는 오늘 떨쳐 일어났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하고 공약 3장입니다. 공약 3장. 이 공약 3장을 만해 한용운이 붙였다는 건데 하나, 오늘 우리는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이 공약 3장이라는 게 기껏해서 뭐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자. 최고의 한 사람까지 최고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자.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글쎄요. 독립을 선언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너무 온건하고 독립을 어떻게 해서 달성하겠다고는 방법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서에서 보면 우리가 민족회의를 갖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성이 있습니다만은 3.1 독립선언문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폭력 시위를 하지 않겠다. 정당한 의사를 끝까지 발표하자.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자. 뭐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서를 발표하고 바로 총독부에 전화를 해서 우리를 잡아가라 그랬죠. 참 그 당시에 정말 평화주의자들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28 독립선언서에서는 혈전을 하겠다.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구체성이 좀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서가 3일 불과 2주일 있다가 3.1 독립선언문이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후퇴했어요. 꽤 이제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그런 그 주장들이었는데 뭐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신교, 종교의 자유, 또 직업의 자유 이런 이제 근대적인 권리 개념들이 쭉 설명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만일에 요구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혈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28 독립선언인데 3.1 독립선언서는 읽어보면 정말 철학적이고 참 문장이 아름답게는 되어 있는데 어딘지 공허해 보이고 참 이런 정도의 뭐 그걸 한다고 누가 독립을 시켜주겠나 하는 약간은 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3월 1일이 된 이유가 바로 그 얼마 전에 고종이 죽었거든요. 고종이 죽어가지고 고종의 장례날이 3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뭐 엄청난 이제 만세운동이 터졌고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만 그 만세운동이라는 게 글쎄요.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만세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세운동을 했던 많은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의 머릿속에 근대 국가를 염두에 두고 또는 그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족 국가를 염두에 두고 만세운동을 과연 벌였을까
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고종의 장례식을 기해서 이제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조선 왕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랄까, 조선 왕조에 대한 어떤 의식,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것이지 소위 근대적인 국민국가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방통위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지침을 냈는데요. 3.1운동을 비방하지 마라. 비방 금지.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아주 개의적인 이상한, 아마 최근에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위안부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위안부 문제를 폄훼하거나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글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3.1운동에 대해서도 그 비하하는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에서 굳이 이런 글을 낸 걸 보면, 그런데 비방을 금지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비방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면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만은, 근데 결국 3.1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28 독립선언도 마찬가지고. 이 두 3.1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에 둘 다 개입한, 둘 다 거의 썼던, 물론 3.1 독립운동, 3.1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주로 쓰고 이광수가 교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이광수 선생은, 춘원 이광수는 당대의 명문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백범일지, 김구의 백범일지를 썼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춘원 이광수의 친일 행위도 아주 나쁘지만 이건 조금 뭐 객적은 문학적 낙수거리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춘원 이광수의 일생의 오류 중에 백범일지를 써준 것도 큰 오류에 속한다고 저는 종종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백범을 너무 뭐 굉장한 인물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백범일지를 보면 정말 뭐 민족의 운명을 밝힐 만한 굉장한 비전이 있었던 지도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백범은 뭐 문화국가 이런 거는 주로 이광수의 창작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백범은 평생 그 투쟁을 한 사람이지 무슨 뭐 문화국가 이런 걸 별로 생각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든 백범일지에는 백범이 굉장히 그 깊은 사고를 고뇌를 하는 그런 분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춘원 이광수가 가피를 했기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간 다른 김구 선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춘원 이광수가 3.1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를 다 그 개입한 분인데, 28 독립선언서가 오히려 훨씬 진보적이고 3.1 독립선언서는 참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장들은 아름답기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민족 독립을 주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독립하겠다, 또 어떤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운동으로서의 구체성, 우리가 독립을 하면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국민이 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3.1운동, 3.1 독립선언서에는 없습니다. 그저 평화, 자주, 뭐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도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했던 33인이 총독부에 전화해서 우리 잡아가라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 생각의 나이브함 또는 불철저함, 또 일본 식민지배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 인식의 그 불철저성,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지죠.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그래도 꿈틀했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념일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으로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그 당시 그 선조님들이 순국선열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기억에 떠올리면 그 당시 조선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일반적인 사고 또 그 고종 장례식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약간 그 운동 자체의 성격에 있어서 정근대성 또는 그 의식의 그 만세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무엇을 독립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고종의 뭐 법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그 봉건 조선을 생각한 것인지도 약간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1운동과 그 당시 그 일본에 유학가 있었던 그래도 선진 지식을 가졌던 독립청년단의 생각과 소위 이쪽에 33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많이 있는 의 생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세계관의 불철저성, 말하자면 세계 정세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또는 나이브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다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민족 문제, 독립 문제 이런 것을 잘 그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본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사실 뭐 워낙 조심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약간은 막 유감스러운 면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그런 일이 오겠습니까만은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논리를 세우고 정확하게 이념의 좌표를 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어우러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운동이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3.1절이 벌써 이제 몇 년 후면 100주년이 될 텐데 저는 사실 매 3.1절만 되면 대통령들이 나오셔서 일제를 얘기하고 일제시대 때 이거 가혹한 식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제는 3.1절에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소위 민족국가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비전을 내고 또 통일을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김정은과의 공존 이런 게 아니고 한민족의 통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문화적 방법에 의한 말하자면 문화국가가 되는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독재국가가 아닌 그런 진짜 민주국가가 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오히려 이제 우리가 3.1 기념일 때 3.1운동이 사실 우리 민족이라는 관념의 첫 고고성이거든요. 그전에는 그 조선의 신민이죠. 왕의 종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국민이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서 처음으로 국민이다. 우리는 한 종족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일제의 지배를 받고 10년 만에.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민족 통일 또는 하나된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을 이제는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